안녕하세요. 엄마 작가 마이 애니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누구는 말 많이 하면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진실인 것처럼 때로는 거짓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거짓은 뭐고 진실은 뭘까요? 그리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면 정의롭고 또 거짓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면 나쁜 걸까요? 말이 뒤죽박죽 된 것 같은 느낌으로 헷갈리시죠? 거짓말 그림책은 제목 그대로 우리들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어렸을 때 기억나나요? 우리 세대 부모님,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거짓말하면 안 돼. 이유 불문하고 거의 흑백 논리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짓말이 다 나쁠까요? 진실이 다 선일까요? 정말 착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착한 아이 증후군 들어보셨죠? 이런 증후군의 강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거짓말은 나쁜 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인 거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탄력적으로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적, 젊었을 때 30살 전후만 하더라도 바른생활 사람 축에 속했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옷을 튀게 입어서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제 나이 어느덧 40대 중반에 이러고 보니까 40대 중반 안 느껴지시죠? 저도 제 나이가 안 느껴져요. 무서워요. 가는 시간이 동안이고 어쪽을 떠나서 여튼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바른생활 사람 무조건 착한 아이로 사는 건 답답하고 어느 땐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잖아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 방송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살면서 흔히 보는 일상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수고스럽게 시간을 들여서 저녁 식사를 차렸는데 된장국을 먹어보니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엄마 된장국 이게 뭐야 정말 맛없네 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도 어머니도 사람이기에 모멸감과 무시당한 느낌? 수치심 등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맛을 보니 정말 맛이 없더라도 맛이 별로라도 어머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또는 요리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의 화이트한 거짓말은 할 줄 알아야 더불어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이걸 꼭 짚어서 얘기해야 하나? 이거 뻔한 얘기 아니야. 다 아는 내용을. 바본 줄 알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불효성 진실을 말하는 분들 꽤 계시고 잘 고쳐지지도 않는 거 잘 아시죠? 다 알면서 못 고치는 이런 현실 바보가 참 많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예쁘게 키워놓지 않은 못생겨질 대로 못생겨진 못나버린 우리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무의식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그 심각성도 모른 채 말이죠. 무의식은 돌고 돌아 유전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투를 가진 무의식도 자식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대물림되고요. 또 그 비수는 언젠가 본인에게 모두 되돌아갑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습관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껏 제가 말했잖아요. 좋건 나쁘건 우리가 가진 작은 태도조차 자식에게 유전되니까 이왕 유전되는 거
좀 좋은 습관과 행동이 있어요. 반짝반짝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유전되는 게 좋지 않나요? 이제부터 어머니의 음식은 웬만하면 토달지 말고 맛이 없어도 인상 찌푸리지 말고 거짓말이라도 맛있어요 라고 합시다요. 오늘의 이야기 소재는 다 알고 계시듯 거짓말인데요. 제가 그림책에도 이런 거짓말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엑기스만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림책 거짓말에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거짓말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짠 읽어보시고요. 그냥 어린아이 그림책이라고 치부하시지 마세요. 우리 같은 어른들도 읽어보면 참 좋답니다. 찾아보면 우리 인간사 소통에 관련된 영감 있는 그림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더불어 저의 마이 애니송 방송을 듣고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괜찮겠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괜찮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의사와 시한부 환자의 대화 속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이가 많이 돼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할 게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과 없이 말하는 것보단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 같이 잘 견뎌봅시다. 라고 살짝 비틀어 꾸밈을 줘서 말하는 게 좀 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또 동생이 놀다가 화분을 깼어요. 그런데 동생 실수를 감싸려 형이 자기가 깼다고 엄마에게 말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고 형을 혼내야 할까요? 물론 악의적인 거짓말은 옹호될 수 없지만 하지만 때에 따라 거짓말은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드는 순기능을 분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혹시 권위에 대한 맹종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으셔도 그래서 어떤 느낌 오지 않나요? 지금요 새벽 보이시나요? 2시 12분? 애기 엄마들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낮에 아이랑 이마트 문화센터다 도서관 가서 아이 공부시키고 책 읽어주고 밥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이제서 제 개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얼굴에 좀 분칠은 좀 하고 네, 실질적인 나이 40대 중반인데 화장 안 하면 진짜 4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좀 화장 좀 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고 자야겠지만 좀 더 방송을 하고 자야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이게 또 이틀 후에 하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많이 졸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른 방송을 하겠습니다. 애기 엄마들 시간은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이용하려면 이런 밤 시간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저 황금 같은 시간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 마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설하고 제가 어디까지 갔나요? 권위에 대한 맹종. 이 말이네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 권위에 대한 맹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 이런 책도 읽어요. 그림책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야 제가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심리학자 밀그럼이 아주 평범한 일반인 집단에서 실험한 결과이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 유명한 실험은 아주 유명해요, 진짜. 실험의 주체인 권위 있는 연구자가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자를 받아서 각각 2가지 역할 캐릭터를 부여하고
이때 선생 역할을 담당했던 자원자들은 학습자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자원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이 틀리면 전기 충격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고문을 하는 다소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이때 학습자 역할 자원자의 전기 충격에 의해 애원하는 소리, 비명 지르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선생 역할의 지원자들은 틀린 답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여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기 충격은 가짜예요. 학습자 역할 자원자는 미리 그 밀그럼과 각본을 짜놓고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으악! 진짜 감전된 것처럼요. 하지만 선생 역할을 맡은, 즉 전기 충격을 가하는 지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실험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당시 39명의 심리치료사들이 있었고요. 이 심리치료사들은 예상하기로 1000명에 1명꼴로 아주 희소한 비율의 그런 사람만이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선생 역할의 대부분의 자원자가 최고 수준의 전기 충격을 동료 자원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막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런데도 전기 충격을 최고 수준까지? 사람이 극에 달하면 이럴 수도 있나? 소름 끼치는 내용이네요.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 집단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실험한 건데 그런데도 이렇대요. 무슨 범죄자 집단에서 실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실험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비슷한 일반인 집단을 또 받아서 똑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반인 집단에서 한 실험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인간 속성이 범죄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원래 인간 기본 본성이 악마이고 막 잔인한 걸까요? 밀그럼의 실험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려는 의무감 때문에 그랬다고. 사실요, 이 실험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역할자들이 처음에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실험복을 차려입은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실험을 지속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니까 막 부들부들 진땀을 막 흘리면서도 전기 충격 스위치 레버를 계속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밀그럼의 실험을 요약해 보자면 사람들은 권위자들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이 시키는 어떠한 명령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어떤 걸 명령하면 그 말의 정의성이나 진실성도 쉽게 건너뛰고 그냥 스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처럼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처음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역할 지원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권위자인 연구자들에게 실험을 멈추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계속 하던 대로 해! 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거부 못하고 선생 역할 지원자들은 전기 충격 스위치를 꾹 누른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실험 중단을 권위 있는 연구자들에게 요청을 했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 끔찍한 실험이 연구자들에 의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러한 실험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꾸준히 피실험자들에게 노출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꾸준히 피실험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 전기 충격을 누르는 그 지원자들은 멘탈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멘붕이 되는 거죠. 스위치를 누르는 기계화된 패턴만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뇌가 그 연구자들의 반응에 무뎌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속되면요, 그런 수순을 자명하게 밟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되면 정의고 뭐고 양심의 가책도 다 없어지게 되고 권위자에게 맹목적인 충성만 남게 되겠죠. 무의식으로. 즉 그런 끔찍한 무의식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세뇌도 이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응용돼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밀그럼의 실험이 내포하는 의미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결과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그룹의 대표를 뽑을 때 진짜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들지 않나요? 투표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대중을 쉽게 우롱하고 교묘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대중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곱씹고 밀그럼의 바닥을 깔고 생각을 해보면요, 대중들은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쉽게 충성되고 맹목적일 수 있는 확률이 진짜 커지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예요. 와, 저 권위를 가진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권위를 가진 저 높으신 정치인이 오늘은 또 이렇게 말하시네?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진지하게 투표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투표날 막 게으름 피고 나 하나 빠지는데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방송을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요, 투표할 때 잘 생각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날엔 투표. 좋아요. 갑자기 공익방송이 되어버린 느낌 아닌 느낌? 정신 차리고 제 마이애니송 채널은 이런 공익적인 내용도 때때로 다룰 수 있는 그림책 이야기에서 소재를 뽑아서 하는 인문학 방송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그림책 거짓말에 빗대어 보자면요, 아이 입장에서 부모는요, 정말 커다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 말을 막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그 말의 힘이, 에너지가 아이에게 하나님과 같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애는 나쁜 애야, 이런 걸 굉장히 자주 하고 그것이 정의인 것 마냥 아이에게 자주 얘기하면 아이는 거짓말의 거짓말에도 순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순기능을 모른 채 그냥 덮어놓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그랬어, 거짓말하는 애들은 다 나쁜 애래,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흑백 논리형 인간으로 자랄 겁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커져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그랬어 하고 쇠뇌되는 거죠. 거짓말은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화이트하고 배려감 넘치는 거짓말은 사람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입니다.
인성을 보다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함부로 세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짓말이란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 소재를 뽑아 방송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그림책을 이렇게 푼이 저는 좋아요. 제 뒤를 돌아보게도 만들고 반성도 하게 만들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 스스로도 방송을 하면서 그 기준점이 점점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림 그리는 엄마 작가 마이앤 이송은 지금처럼 열심히 꾸준히 방송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꾸준히 공감하시고 상생하실 분들은 제가 이 방송을 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슈퍼파워를 주세요. 그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했고 제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오늘 또 하나 남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안녕.